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단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오행의 배속도 2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행에는 목화토 금수의 5개의 에너지 기운에 의해서 생성, 발전, 확산, 소멸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기운 에너지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고 도는 어떤 그런 에너지의 흐름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거는 나무라고 얘기했고 푸른색이고 동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오행의 배속도 2에서는 자, 중요한 거 직업에 대해서 잠깐 봅니다. 요거는 엄청나게 중요하죠. 나중에 격곡 얘기할 때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직업을 논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목하면은 여기 교육과 의학,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건 불이고 빨간색이고 남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연애와 예능, 그죠? 아주 정열, 청춘을 얘기했죠. 토라고 하는 거는 중앙, 가운데, 신뢰, 신용, 흙이라는 의미를 메시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농업이라든지 공업이라든지 생산, 그죠? 그래서 생산성을 갖다가 많이 얘기를 하고요. 금이라고 하는 건 종혁격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의리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서쪽이고 날카로운 어떤 금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나 경찰이나 금융계 중에 상당히 괜찮다. 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북쪽이고 받아들이는 수용성이고 그리고 역동성, 지혜를 갖다 의미하는 게 수라 그랬고요. 여기 경제와 경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신체라든지 오장육부 여기에는 요거는 전부 다 우리가 질병론할 때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목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계 쪽을 갖다 얘기를 해요. 신경계 얘기를 하고요. 화라고 하는 거는 여기 심장이라든지 여기 순환계. 그 다음에 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피부와 근육계, 뼈라고 하는 거는 이거 금이라고 하는 건 뼈 궁궐계.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건 혈액을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간, 담이며 그 다음에 화는 심장, 소장. 그 다음에 터라고 하는 거는 비장, 위,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건 폐, 대장,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 신장과 방광이라 해서 오장 육부를 갖다가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아주 섬세하게 질병론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걸 약속드리면서요. 자, 그 다음에 발음을 봅니다. 목이라고 하는 거는 기역이랑 키역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화는 나다라타, 토라고 하는 거는 이응, 히읗, 여기 스즈츠, 마바파 이렇게 하고 수, 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다시 다음에 우리가 성명론, 성명, 장명할 때 필요한 발음 오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천간으로 하면은 갑을이 목이고, 그죠? 천간에는 어떤 정신적, 기적 에너지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는 10가지 오행의 음양으로 나눠서 음양 오행으로 보면 여기 목이라고 하는데도 양과 화라고 하는데 양과 토라고 하는데 양과 오행의 음양을 나누다 보니까 10개로 이렇게 형성돼서 10천간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저번 시간에 드렸습니다. 지지는 여기 보니까 땅의 기운이고 물질적이고 그죠? 계절적인 의미를 많이 얘기합니다. 물질적인 어떤 이런 환경을 갖다 많이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목, 화, 토는 여기 보니까 각 환절기적인 그래서 목에도 들어가고 봄에도 들어가고 가을, 겨울에 다 들어가는 여기 지금 환절기에서 하나씩 들어가서 4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딴 거는 한번 2개씩인데 토가 4개이기 때문에 여기는 12개의 지지가 됐어요. 지지가 됩니다. 그래서 12지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도 별도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후천수, 오행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직업. 그래서 우리가 명리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그중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게 바로 직업입니다. 직업. 그리고 학과적성 이걸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중요하고요. 아까 질병에 대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라든지 성명학, 장명을 할 때 필요한 요 발음, 오행. 그 다음에 요 천간지지는 뭐 음영오행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잠시 후에 또 공부를 할 거고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행의 배속도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많은 이렇게 암기를 하시고 계속해서 실생활에 한 번씩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금방 익숙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오행의 상생상극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목화토 금수에서 일단 오행의 상생상극은 목은 이렇게 목생화. 그래서 목은 불을 위해서, 이 봄은 여름을 위해서 항상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그 다음에 이 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불이 없으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생화, 내가 내 몸을 다 불살라서 화가 잘 되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을 많이 닮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 저게 바로 엄마구나. 본인은 서서히 타들어가고 말라 이렇게 지지만 내 자식이, 그 다음에 내 다음에 오는 내 세대가, 다음 세대가 더욱더 빛나기를 바라는 게 바로 전 세대의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생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화생토. 이 흙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하늘의 따뜻한 태양이라든지 이런 빛이 없으면 도저히 토로서의 자기 역량을 발현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 만물을 갖다 키우고 생성하는 생산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흙은 햇빛에 의해서 자기가 자라는 곡식들이 광합성 작용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커나가는데 화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토생금 이렇게 다 상생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토생금, 또 금은 금 속에서 이렇게 물이 나오죠.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는 다시 또 이렇게 수생목, 이래서 오행의 상생관계가 여기 보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하는 관계, 나를 갖다가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잘되게 해주는 내 귀인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 할 때 여기 생을 갖다 봅니다. 목은 화가 없으면 아니 되죠. 토가 없으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또 금이 없으면 토생금을 할 일이 별로가 없어요. 또 금이 술 못 보면 금생수 하기가 힘들어지죠. 물은 많은데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흘러만 갑니다. 그래서 이 생의 관계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보면 생하는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오행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변화와 발전 그리고 소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5개의 기운이 움직인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나무는 자기의 온몸을 갖다가 불살라서 이 화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이 나무는 누구의 도움을 받고 컸어요? 이 물의 도움을 받고서 나무는 무럭무럭 큽니다. 물을 줘야지만 나무가 커요. 그런데 나무는 거꾸로 오지 아니하고, 나무는 자기를 도와준 수는 나무라 하고 그저 미를 위해서 자기 자식한테만, 자기가 사귀는 이 친구한테만 올인을 하게 됩니다. 수 입장에서는 화가 대단히 나겠죠. 내가 모든 걸 다 바쳐서 목을 사랑을 했건만 목은 오히려 화만 사랑하고 화만 사랑을 해주네요. 화가 난 수구는 어떻게 해요? 수구화, 이 물은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저놈만 엎드리면 내가 도와준 이 나무가 훨씬 더 잘 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에 여기 화를 갖다가 미워하게 되는 거. 인간사에서도 좀 비슷하게 닮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구화, 극을 하는 거예요. 제압을 하고 통제를 하고 억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화는 가만히 보니까 화는 또다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이 흙이 잘 되기만 바랐는데 흙은 또한 금만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준, 자기를 키워주는 화는 나몰라라 하고 여기에만 계속 생을 해주다 보니 이 화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극금, 이 금을 갖다가 쇠붙이를 화가 녹여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걸 바로 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 금은 어떻게 됩니까? 금은 이 나무를, 나는 금생수를 했건만 수는 목만 사랑하냐, 이 금이 화가 난 이게 목을 대상으로 극을 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서 극을 하게 되죠. 또 나무는 또 이 토를 극을 합니다. 목극토, 그죠? 이 토는 다시 또 토국수 이렇게 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가운데 있는 극하는 거는, 극하면 내가 상대방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관리를 한다, 이런 의미의 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보면 이 모양은 제가 마치 뭐랑 닮아 있어요? 별을 닮아 있네요. 별.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을 갖다 제압을 하고 상대방을 갖다가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서 그 우두머리한테 뭘 달아줍니까? 계급장, 별을 달아줍니다. 가장 높은 사람은 그죠? 무조건 군대에서 별입니다, 별. 이 별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을 갖다가 이렇게 극을하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해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네요. 자, 상생관계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되죠. 근데 상극이라고 하는 거는 상극, 서로 극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여기는 서로 상자에서 서로 생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저기 하는데요. 나중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목극토, 나무는 흙을, 흙은 수를, 수는 불을, 또 화는 금을, 금은 목을. 그래서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이렇게 이제 상극을 하게 되죠. 자, 생의 과다 봅니다. 생의 과다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좀 있는 척, 배운 척 하려면 여기 보면 모자, 멸자 이렇게 해요. 그죠? 그래서 자상한 사랑하는 어머니가 사랑이 넘쳐서 자식을 갖다가 멸망하는, 엄마의 사랑이 너무 커서 자식을 갖다가 무력하게 만들고 자식을 못 쓰게 만드는 걸 갖다가 우리가 생의 과다했습니다. 주는 것도 생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수다, 목표 이렇게 있습니다. 수생목은 분명합니다. 물이 있어야 나무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데 물이 너무너무 많아갖고 물이 너무나 많아서 이 나무는 어떻게 표를 떠서 둥실둥실 떠내려갑니다. 아니면 썩을 표질서 썩어버립니다. 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엄마의 사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식이 결국은 유지하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사회적인 어떤 기현상들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엄마의, 부모의 지독한 사랑 때문에, 넘치는 사랑 때문에 자식들이 잘못 나가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생의 과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도 적절했을 때가 사랑이지 과도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의처증, 의부증. 결국은 그 사랑을 온전히 유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다, 목표 이렇게 얘기하고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생화 이렇게 하지만 나무가 너무나 많아서 이 불을 갖다가 띄워주는데, 불이 이렇게 모닥불 피우는데 나무가 그러면서 야야 빨리 불이, 나무가 무더기로 가서 불을 갖다가 엎어버립니다. 나중에 그 피오르는 나무가 불이 그러면 나무 때문에 나중에는 질식해서 꺼질 식자를 씁니다. 그래서 목다화식 이렇게 얘기하죠. 또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있어야지만 흙이 자기가 키우는 자식들도 잘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융합하게 잘 될 텐데, 불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나무가 이 흙이 쩍쩍 다 갈라지고 병들어서 못 쓰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토다매금, 토 속에서 분명히 금이 생성이 되고 토생금이 되지만 흙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안에 있는 금덩어리, 보석은, 그죠? 원석은 흙에 묻혀갖고 그냥 꽝꽝꽝 매립돼갖고 결국은 쓸모가 없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요 금다수탁, 금에서 물이 나오지만 금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물이 탁하고 지저분해진다고 하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이 너무나 넘쳐서 자식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생의 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상생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가 될 수는 있지만 좋은 것도 많으면 결국은 그 목표에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갖다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설의 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자식이 너무나 많아서 자식이 너무나 많아서 엄마가 결국은, 그죠? 쇠하해지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목다수축, 나무가 너무나 많아서 물의 기운을 다 빨아 땡겨버립니다. 그죠? 엄마는 연약한데 엄마 밑에 7형제 8형제가 커져가서 엄마한테 매달려갖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엄마를 갖다 못 살리면 엄마는 결국은 병들어서 수축되는 어떤 그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목다수축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화다목분 이렇게 얘기하네요. 불이 너무나 강해서 나무가, 그죠? 그냥 타버리고 말아버리니까 순간적으로 다 타버리죠. 그래서
엄마가 모친이 자기를 도와주는 귀인이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그죠?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들 주변에서 볼 수 있죠. 여기는 토다화시계예요. 흙이 너무나 많아서 불이 오히려 꺼져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여기는 금다토입니다. 금이 너무나 많아서, 자식이 너무 많아서 이게 뭐예요? 자갈밭이 되는 거죠. 자갈밭이 되는 거예요. 자갈밭이. 그래서 쇠붙이가 너무나 많아서 흙 노릇을 못합니다. 그래서 야채나 채소나 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금속, 자갈밭이 되니까 도저히 쓸모가 없는 흙으로 바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다금침이 있어요. 수다금침. 물이 너무나 많아서 이 금은 물속에 깔아앉는 이런 의미를 수다금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행의 상생 상극관계를 갖다 보면 또 하나는 여기는 비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비화라고 하는 건 여기는 같이 나란히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무인데 나무가 오거나 불인데 불이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흙인데 흙이 오는 거, 이걸 갖다 우리가 비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때에 따라서 억부용신으로 아니면은 비교를 해서 이 사람이 신약할 때는 자기 친구, 동료, 동업자인 같은 무리가 오는 건 너무나 좋겠죠. 근데 너무나 강한 사주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비화가 되면 상당히 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 오행의 상생 상극 생극제화에까지 공부를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아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행의 청간론, 가장 중요한 일간이 포함되어 있는 정신적인 기적인 에너지가 있고 일간인 본체가 있는 본질에 대해서, 본질적인 어떤 오행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